첫 번째 이야기, 노인이 된다는 것은 멈추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 마을에 노승 한 분이 계셨습니다. 허리가 굽고 손이 떨리지만 눈빛만은 맑아서 사람들은 늘 그 눈빛을 보며 마음이 편해진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한 할머니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나이가 드니 모든 게 귀찮고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늙어가며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를 데리고 절 뒤뜰로 갔습니다. 뒤뜰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노승이 감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는 젊어서만 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지를 잃어도 잎이 줄어도 열매는 해마다 그 나이에 맞게 피워내지요. 할머니도 그렇습니다. 젊어서 하던 것을 못한다고 해서 살아갈 의미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나이 든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열매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승은 조용히 이어 말했습니다. 젊을 때의 열매는 힘으로, 늙어서의 열매는 지혜로 맺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욕심을 덜고 여유를 더한 마음을 가졌다는 뜻이지요. 그 말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이구나. 그 깨달음이 마음에 잔잔한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미 지나간 일로 괴로워 말라는 스님의 이야기. 한 노인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젊을 때 잘못한 일들이 자꾸 떠올라 괴롭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스님은 노인을 데리고 우물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바가지에 흙을 한 줌 넣어 우물물에 뿌렸습니다. 물은 금방 흐려졌습니다. 스님이 말했다. 이게 노인이 붙잡고 있는 과거요. 그리고 스님은 우물가에 앉아 잠시 기다렸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흙탕물이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졌습니다.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흙이 가라앉는데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두면 저절로 맑아집니다. 과거의 일도 그렇습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더 흔들리고 탁해집니다. 그저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두면 세월이 가며 자연스레 가라앉습니다. 노인은 우물물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좀 맑아질 것 같습니다. 제 마음도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나간 일에 매달리면 오늘이 흐려지고 오늘을 맑히면 과거도 자연스레 잊힙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마음이 아픈 날엔 자기를 먼저 안아주라는 이야기. 어느 깊은 산골에서 젊은 스님이 노승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사람들에게 친절하려 해도 마음이 지쳐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노승은 탁한 물이 담긴 항아리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물을 마실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너무 탁합니다. 그래, 마음도 그렇다. 지친 마음은 탁한 물과 같아. 남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없다. 내 마음이 먼저 맑아져야 남에게도 맑은 마음을 줄 수 있다. 젊은 스님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맑힐 수 있습니까? 노승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때로는 멈추어라. 때로는 울어라.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마음을 닦는다는 것은 억지로 씻는 것이 아니라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것이다. 그 말에 젊은 스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남을 위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인생의 황혼은 지는 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빛입니다. 마을에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연세도 많고 이제는 당신도 지는 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는 해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노을이지. 어느 날 어린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노을은 왜 예뻐요? 할아버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해가 지는 순간은 하루가 가장 고요할 때다. 분주함이 멈추고 바람도 차분해지고
자연히 숨을 고르는 시간이지. 사람도 그렇단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지만 나이가 들면 마음이 잔잔해지고 그 잔잔함에서 가장 깊은 빛이 나온다. 그 말에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할아버지는 지금 반짝반짝 노을빛이에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웃었습니다. 인생의 황혼은 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다. 바쁘던 삶이 고요해지고 남은 시간은 더 깊이 빛난다. 5번째 이야기. 늦은 배움도 배움이며 늦은 깨달음이 가장 깊습니다. 한 할머니가 절에 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나이가 많아 공부도 안 되고 불경을 읽어도 글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할머니, 귀는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배움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스님은 할머니를 대웅전 앞 오래된 돌계단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돌을 보십시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발자국을 맞으며 깎이고 닳았지만 지금도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움도 나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깨닫는 것이 가장 깊은 깨달음입니다. 할머니는 그 돌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스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배움이 늦은 것이 아니라 드디어 배울 때가 된 것이군요. 봄, 젊음을 되돌아보는 법. 스님, 젊을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한 노보살님이 법당 청소를 하다 말고 웃으며 물었다. 노승은 빗자루를 멈추고 한참을 생각한 뒤 말했다. 돌아가도 별다른 건 하지 못하겠지요. 몸은 젊어도 마음이 내가 아니면 같은 실수를 또 할 테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젊음은 몸의 상태가 아니라 다시 배우려는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요. 노보살은 그 말을 듣고 빙긋 웃었다. 그럼 저는 아직 젊네요. 매일 배울 게 많으니.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날마다 배우는 이는 늙지 않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이는 젊어도 이미 늙은 것입니다. 여름, 분노와 후회가 뜨거울 때 어느 무더운 날 한 노신도가 헐레벌떡 찾아왔다. 스님, 또 애들한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걔들은 내가 잔소리한다고 싫어하고 나도 후회하면서도 계속 터집니다. 노승은 마루 끝에 앉아 부채질을 하며 조용히 말했다. 여름 더위가 사람을 덥게 만들 듯 마음의 더위도 있지요. 그리고는 한 컵에 찬 보리차를 건네며 말했다. 차가 내 몸을 식히듯 멈춤이 마음을 식힙니다. 화가 오를 때는 먼저 한 걸음 멈추기. 이것이 불교 수행의 첫 걸음입니다. 노신도는 고개를 숙였다. 그래도 어려워요. 노승은 빙그레 웃었다. 어렵다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평생 살아온 마음이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그 말에 노신도는 어느샌가 다시 평온해졌다. 가을, 잃어가는 것들에 대하여. 가을 단풍이 산을 물들이던 날, 한 할머니가 먼 데서 걸어와 스님에게 한숨을 털어놓았다. 살아보니 남는 게 없네요. 힘들게 키운 자식들도 바쁘고 내가 늙으니 하나하나 잃어갑니다. 노승은 낙엽 하나를 주워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할머니, 이 낙엽은 떨어져 가지만 사실은 땅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을 돕는답니다. 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눈을 깜빡였다.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남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스님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젊은 날의 힘은 없어지지만 대신 마음의 지혜가 자라지요. 우리는 잃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낙엽을 가만히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거였네요. 내가 사라지는 줄만 알았지 남아있는 마음은 생각도 못했네요. 겨울, 고독을 품는 마음.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겨울밤, 마을 어른 한 분이 작은 방에서 혼자 울다시피 이야기했다. 스님, 늙으니 너무 외롭습니다.
배우자도 떠나고 친구들도 하나둘 가고 남은 인생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노승은 그 손을 잡고 잠시 눈을 감았다. 겨울은 나무가 홀로 서 있는 듯 보이지만 땅속에서는 다음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조용히 덧붙였다. 외로움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혼자지만 그 속에서 따뜻함을 피워낼 수도 있지요. 어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따뜻함은 어떻게 피우나요? 혼자 있는 시간을 괴로워하지 말고 하루 중 아주 작은 기쁨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따뜻한 차 한 모금, 해가 지는 노을, 산책길에 나무 한 그루. 작은 기쁨을 모으면 외로움은 고요한 휴식이 됩니다. 어른은 그제야 작게 웃었다. 오늘 스님 말이 내 겨울의 난로가 되네요. 3부 마음을 덜어내는 법. 욕심을 버렸더니 더 가벼워졌다. 어느 날 저를 찾은 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었다. 스님, 젊어서 돈 모으느라, 사람 챙기느라, 집 지키느라 고생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결국 내가 지고 온 짐이 너무 많았네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짐이 많았다는 건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장승처럼 서 있는 느티나무를 가리켰다. 저 나무도 잎을 다 달고 있으면 겨울을 견디지 못합니다. 바람에 날려보내니 오히려 가벼워지고 그 가벼움 덕분에 봄을 맞이할 수 있지요. 할아버지는 나무를 보며 중얼거렸다. 그러면 저도 내려놓으면 되겠네요.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도 겨울의 나무처럼 가벼워질 때 더 오래 버틸 힘이 생깁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두려울 때 한 노보살이 찾아와 울먹였다. 나이 드니 친구도 떠나고 연락도 줄고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노승은 차를 따르며 말했다. 인연은 물과 같습니다.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지요. 그리고 차잔 2개를 보며 덧붙였다. 차가 뜨거울 때는 가까이 대면 손을 대고 적당히 식어야 편히 마십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까워야 할 때가 있고 멀어져야 서로 평안한 때가 있습니다. 노보살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럼 멀어진 것도 자연인가요? 그렇습니다. 억지로 붙들면 더 멀어지고 흘러가게 두면 자연스레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요. 그날 이후 보살은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않았다. 후회가 많을수록 마음은 깊어진다. 한늦은 저녁, 한 어르신이 조용히 속삭였다. 인생을 돌아보니 후회뿐입니다. 못해준 것도 잘못한 것도 많고 이 나이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그러자 노승은 인등이 흔들리는 법당을 바라보며 말했다. 후회가 많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따뜻했다는 뜻입니다.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반은 성공한 사람이지요. 그리고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부처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도둑이 있었지요. 악행을 수십 번 저질렀지만 마음을 돌리자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너가 과거의 죄를 이긴다. 우리가 나이 들어 후회하는 것도 바로 그 깨달음의 과정일 뿐입니다. 어르신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럼 저도 아직 늦지 않았겠군요. 노승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마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밝히는 작은 등불. 어느 날 절이 장독대 앞에서 노승이 혼잣말처럼 읊조렸다. 사람은 늙어가도 마음의 등불만 꺼지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환해질 수 있다. 그 목소리에 조용히 듣고 있던 한 할머니가 물었다. 그 등불은 어떻게 지키나요? 노승은 이렇게 답했다. 남을 미워하지 않는 것,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 하루 중 한순간이라도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 그 3가지만 지켜도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말에 할머니는 눈을 감고 가만히 말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스님, 맺은 말 인생 후반부는 마음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젊음은 지나가지만
마음의 향기는 나이가 들수록 깊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들어 얻는 지혜는 젊은 시절의 고생이 준 선물이다. 이제 남은 삶을 가벼운 마음, 고요한 마음, 따뜻한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당신의 하루가 부처님 광명처럼 편안하기를, 부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